나, 예, 다행히도 공동 호스트가 녹화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 제가 사실 첫 번째 기수에 수업한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매번 수업마다 그래도 이 수업 내용이 조금 다른데 그 다른 내용을 또 편집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지금 수업한 요 내용을 가지고 편집을 하는 게 좋죠. 자, 그러면은 다시 공유를 해서 수업을 시작을 하기 전에 선생님들 그 오늘 수업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저게 뭐 나랑 뭔 상관이 있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그래 탄소 배출권 저런 거 우리랑 앞으로 관계가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말을 좀 생각들을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광미영 선생님, 지금 뭐 아프리카 솜빌라 프로젝트 에서 자발적 탄소 배출권, 탄소 배출권 그리고 이제 ESG 분야의 스타트업들 얘기 뭐 이런 것 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했는데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뭐 재밌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뭐 신기하다든지 뭐 이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 의견 좀 듣고 싶어서 너무 갑자기 물었나요? 조금 시간 드리고 우리 왕정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실제 ESG 수업을 많이 하고 있긴 하고 하거든요. 있어요. 예, 예. 네. 뭐, 타 학교에서 그걸 이용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수업마저도 근데 또 쓰레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수업을 음. 통해서도.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향해야 되는 그게 어디니까 그걸 한번 더 궁극적인 걸 좀 더 생각해보고, 이 프로그램이 조금 더 음. ESG다운 좀 수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최상미 선생님은, 예. 최상미 선생님, 뭐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음. 너무 재밌게 수업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지금 알려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역별로 오프라인 수업을 한번 한다 그랬잖아요. 그 지역별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제가 이제 뭡니까, ESG 수업 자료,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역별 오프라인 지역이 지금 이제 김해 지역이 있고 대구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이 있고 그리고 경기도가 있어요. 경기도 수도권. 그래서 네 군데인데 그거를 이제 그 날짜를 좀 미리 주시면은 제가 가능한 날짜에 이제 그제 동선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현장 수업, 오프라인 수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거를 한번 같이 그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이랑 상의하셔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라고, 우리 그 경기는 사실은 혼자예요, 혼자. 그러니까 본인 시간 편할 때. 예. 근데 그 지역에 또 다른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혼자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자, 수업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슬라이드 쇼로 해서 크게 보여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또 이제 환경 관련해서 스타트업 기술 중에 하나는 탄소 저감형 주택 기술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앞으로 필요한 분야고, 우리나라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라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게. 에너지 세이빙 제도 이런 데서 바꿔서 제로 에너지. 그래서 새로 짓는 건물은 제로 에너지 인증을 받아야 돼. 제로 에너지 인증은 뭐냐? 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게 제로 에너지 빌딩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 재생에너지 뭐 어떤 거? 주로 이제 태양열이죠. 태양광 또는 지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태양광이죠. 그래서 이 제로 에너지, 이게 어마무시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제로 에너지 사업, 이게 어마어마한 산업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로 에너지 건물에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지열 등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 탄소 배출 제로와 그리고 에너지 세이빙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거죠. 첨단 단열재, 삼중 유리창, 어, 그리고 또 스마트 제어, AI 기반으로 에너지 관리, 제어를 하는 거지. 그리고 물도 재활용하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이 제로 에너지 건물이다. 앞으로 새로이 짓는 건물은 다 이 제로 에너지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비즈니스들이 탄생이 되는 거죠, 탄생이. 응? 자, 그래서 이제 탄소 저감형 주택과 관련된 어떤 스타트업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을 넣으라는 게 아니고, 어떤 아이디어들이 이 탄소 저감형 주택, 앞으로 미래 주택, 그래서 3D 프린팅으로 만든 저탄소 패널, 모듈형 주택, 윤사 기반의 친환경 건축 자재, 생분해 되니까, 천연 섬유 단열, 또 에너지 절감 데이터 분석 시스템, 폐건축 자재를 재활용하는 이런 기술들이 바로 탄소 저감형 주택과 관련된 기술들이다. 이런 기술들이 있구나.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는구나. 이제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죠. 요거는 잠깐 공유를 중지해 가지고요. 이걸 공유를 하면은 더 힘들어. 그래서 예. 잠깐만요. 일단은 끄고. 그렇죠? 예. 공유를 중지하고 다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처럼 LG 디스플레이는 회사에서 대학생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ESG 인플루언서죠. 대학생 인플루언서가 만든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AI 기술이라는 짤막한 영상이에요.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같은 이제 ESG 인플루언서죠. 이 사람은 대학생 인플루언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플23기 이대건입니다. 환경의 날은 1972년 국제사회가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 공동 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한 날로 매년 6월 5일입니다. 많은 기업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환경의 오염을 초래한다는 고정관념을 점차 탈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일명 그린 AI 기술이라 불리는 착한 인공지능 기술들. 지금 바로 그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순환자원 회수 로봇. 그린 AI 기술은 기업에게만 활용되는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재활용을 독려하는 수단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한 기업에서 출시한 순환자원 회수 로봇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페트병과 캔을 분리해서 버리면 하나당 10원씩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로봇입니다. 내부에 비전 AI 기술을 탑재해 자원의 외형을 학습하여 축적된 학습 데이터로 투입된 자원의 종류를 판단하여 페트병과 캔을 인지합니다. 사람들은 쓰레기로도 돈을 벌 수 있어 이는 실제로 올바른 분리수거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기오염 예방 활용.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하면 위성 이미지를 학습한 인공지능으로 도시 전반의 대기오염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초미세먼지 심각 지역 데이터를 활용해 호흡기 질환 발병률 등으로 인한 사망률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삼림 파괴 감시입니다. 매크로스코프 기술을 활용하여 방대한 위성 사진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오지의 새로운 도로 건설 및 삼림 벌채 등의 정보를 파악해 위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숲의 건강을 진단, 예측해낸다는 계획입니다. 이 예측 결과는 지역 당국자들에게 제공되어 삼림을 위한 개발 활동 등을 막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인 다회용 컵 반납기입니다. 여러 기업과 제주도, 환경부 등 많은 단체가 함께하는 에코 제주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자 추진되는 이 프로젝트는 제주도 내 카페 매장 4곳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보증금 1,000원으로 다회용 컵을 대여할 수 있는데 사용 후 매장이나 공항에 설치된 무인 다회용 컵 반납기에 반납하여 보증금을 환급받는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 외에도 여러 글로벌 IT 기업들 또한 착한 기술 그린 AI를 적용하고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환경 문제, IT 기술의 발전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이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1분 테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보셨죠? 그래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를 사용하는 것을 그린 AI라고 하네요. 그린 AI. 예. 그린. 그린 노트. 우리가 이제 탄소 절감하는 기록하는 앱을 그린 노트라 그랬는데, 그린 AI. 이제 비슷한 그 아이디어죠. 자, 그래서 AI를 활용한 예, 기후 문제 해결, 환경 문제 해결. 자, 여기 이제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클린테크 5가지가 있네요. 클린테크, 재생에너지, 탈탄소 에너지, 에너지 신사업, 클린테크, 예. 카본테크, 이거는 탄소를 포집하는 거. 이건 카본테크. 그리고 에코테크, 자연순환, 폐기물 절감, 업사이클, 이쪽이 에코테크. 예. 사실 앞으로 쓰레기로 돈 번다는 게 아까 영상에 나왔죠. 이 쓰레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큰 돈을 벌 겁니다. 쓰레기 사업. 쓰레기에서 재활용.
여러분들. 예. 그리고 지오테크는 뭐예요? 기후, AI 데이터 이런 걸 지오테크. 푸드테크, 대체식품, 대체식품, 푸드테크.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AI를 만난 기후테크. 어떤 게 있느냐? AI가 접목된 기후테크. 에너지 분야에서는 AI로 발전량을 예측한다든지 전력 관리한다는 대표적인 스타트업으로 60Hz. 그리고 AI로 냉난방을 제어하는 건물의 적정 온도라든지 또 온도를 제어하는 이거 냉난방 제어. 그리고 자원순환, 폐기물 수거, 분류 이런 자원순환 이쪽이 쓰레기로 앞으로 돈을 벌 거다. 전망이 밝다 그랬죠. 예. 그다음에 기후 예측, AI 기반의 강수 예측 시스템, AI 기반의 작물 재배 관리 시스템. 자, 탄소 관리 이건 주로 기업의 탄소 배출 저감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환경 분야에 특히 기후 분야에 AI를 활용한 스타트업들 그래서 또 비슷한 걸로 제가 이제 또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스마트 에너지 자, 분야가 스마트 AI를 활용한 에너지 문제 해결하는 스타트업 스마트 에너지 그다음에 건물이나 설비를 개선하는 분야 탄소 컨설팅 분산형 에너지 이렇게 에너지 분야가 있잖아요. 탄소 절감 이가 영합이 돼가지고 에너지 분야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에너지 분야. 예, 사실 우리도 ESG 하면 결국은 기후 쪽으로 연결되는 거는 에너지 분야인 거죠.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 뭐랑 연결되세요? VCM 뭐라고요? Verified Carbon Unit. 이게 자발적 탄소 인증을 말하는 거죠. VCM. 네? VCM은 발런터리 카본 마켓,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이다. 자, 예, 이거는 제가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스타트업 중에 가장 환경 분야, 환경하고 에너지 분야의 탑 10을 뽑았어요. 탑 10.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에 탑 10. 자, 1등이 에코비트. 2조 6천억의 M&A가 됐는데 에코비트 뭐라고요? 폐기물 매립소, 폐기물하고 쓰레기랑 관련된 폐기물하고 쓰레기랑 관련된 회사가 1등이야. 그러니까 1등하고 2등하고 M&A가 됐네요. 1등하고 2등하고 M&A가 됐네. 나머지 보면은 이제 배터리, 폐기물, 쓰레기, 배터리 이런 거예요. 예,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전부 다. 그래서 에너지 분야. 그래서 우리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에너지 분야 이런 걸 잘 가르쳐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여기 아까 이제 하나하나 개별 기업들 60Hz 이 회사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그 태양광 발전소들을 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태양광 발전소를 그러니까 전력시장이 뭐냐면은 이제 이게 남아도는 전기를 판매하는 시장이 전력시장이에요. 여러분들 태양광 발전이 돈이 엄청 되거든요. 그래서 지붕이 있는 지붕이 있는 건물주들은 돈 엄청 벌 수 있어요. 그럼 다 투자해줘요. 근데 어쨌든 이 전력 시장에서 사고팔고 하거든요. 그래서 숨겨진 태양광 발전소, 전력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숨겨진 태양광 발전소 이런 거를 표시해주고 현재와 미래의 발전량, 가능한 발전량들을 표시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대요. 60Hz. 네. 이 회사는 리비시라는 회사인데요. 제가 이렇게 사진까지 이렇게 한 거는 제가 여기 우리랑 제휴하기로 했어요. 제휴. 이 리비시. 이 대표가 이분이 대표인데 이정민이라는 분인데 UC 버클리 환경공학과 나왔어요. UC 버클리 환경공학과 나오고 테슬라하고 LG전자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탄소 배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탄솔루션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중견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비슷한 시기에 이 탄소 배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스타트업이 생겼는데 하나는 두 회사가 카이스트 출신이고 한 회사가 서울대 출신이고 또 이제 자기네들이 한 회사인데 자기들은 UC 버클리 출신이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대학별 경쟁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협력을 해서 뭐 이렇게 교재도 만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들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쓰는 그 환경 수업 교재, ESG 수업 교재를 재밌는 동화 형식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거를 저는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설명회 이분이 근무하는 그 회사가 판교에 있는데 그 건물이 그 LH에서 지은 건물인데 너무너무 건물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공짜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건물을 좀, 그 건물의 회의실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세미나 같은 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를 다음에 또 고지를 할 때. 그리고 이 사장님을 제가 오늘 수업에는 너무 좀 촉박해서 초대를 못 했고요. 우리 그 다음 수업에, 다음번이다, 다음번 수업에, 초대하려고 해요. 초대해서, 좀, 좀 얘기를 해주라고, ESG 관련된 본인이 생각하는 거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키도 크고 미인이더라고요. 근데 좀 근성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케빈 렉이라는 회사는 또 세이브 일렉트릭 이 회사는 프로그램으로 그 에너지 관리 AI로 하는 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제시한다. 근데 이런 회사 많습니다. 이런 회사 많고 저희도 지금 우리 그 사단법인을 만들면은 돈을 기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희 사단법인을 도와주려는 같이 하려는 그런 이런 비슷한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회사는 쓰레기 쓰레기 관리해서 돈 버냈어요. 쓰레기 이름이 리코예요. 리코. 근데 여기 보면요, 이 쓰레기통 이름을 업박스라고 지었어요. 너무너무 잘 지었지 않아요? 어, 쓰레기통이 아니라 업박스, 업박스. 야, 그래서 이 이름 하나로 이 회사는요, 주로 호텔이라든지 그 기업체들 있잖아요. 기업체들 쓰레기 관리를 했어요. 쓰레기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관리하는. 이거 보세요. 사람들 옷도 쓰레기 청소부처럼 안 보이잖아요. 젊은 청년 탁 모자 간지나게 쓰고, 쓰레기통 이름이 업박스야. 야, 쓰레기통 이름만 하더라도 돈 벌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엄청 투자를 받고요. 아주 잘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보여주고, 아,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 폐기물 통합 관리 시스템 업박스. 그래서 엄청 잘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B2B로 계약을 해가지고요. 회사 단위로 계약을 해서 깔끔하게 쓰레기를 관리해주는 회사, 쓰레기 관리해주는 회사. 쓰레기 쪽으로 가면은 무조건 앞으로 전망이 밝습니다. 쓰레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주제로 ESG와 관련된 법규. 이거 말고도 법규가 엄청 많거든요. 제가 지금 슬라이드로 준비한 거 말고도 ESG와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새로운 법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뭐 매일매일 강의하신다고 바빠서 그런 거 생각도 못 하고 계시지만 세상은 이렇게 이제 어떤 제도와 법에 의해서 바뀌고 또 그 제도와 법을 미리 아는 사람은 기회를 잡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 그냥 뭐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나의 시간과 노력을 그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ESG 이제 시간이 30분 남았는데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ESG와 관련된 우리가 관련된 거는 기계설비 성능 점검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굉장히 따끈따끈한 법이에요. 그래서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됐다 하는데 만 스퀘어미터 이상 되는 건물은 기계설비 성능 관리자를 고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설비 성능 점검을 리포트를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벌금이 나오는 거예요. 만 스퀘어미터. 학교도 여기 해당이 돼요. 근데 지금 학교가 엄청 커졌잖아요. 뭐 강당도 짓고 뭐 해가지고 학교 사이즈가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학교들도 거의 대부분, 거의는 아니고 하여튼 대부분 많은 학교들이 이게 기계설비 성능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계설비 성능 점검을 많은 돈을 들여서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우리가 이제 사단법인이 되면은 기계설비 성능 점검 예산을 차라리 ESG 교육에 써라. 그러면 기계설비 성능 점검은 우리 사단법인에서 뭐 저렴하게 해주겠다? 아니면 무료로 해주겠다. 대신에 그거를 ESG 교육에 써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기계설비 성능 점검이고 뭐 잘못 눌렀네. 다시 공유. 네. 자, 기계 설비 성능 점검의 목적은 뭐냐? 첫째는 안전하게, 기계가 뭐 이렇게 폭발하거나 고장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전한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전략이에요. 건물의 에너지 효율적으로 쓰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ESG라는 거죠. 안전과 에너지 관리. 그게 이제 기계 설비 성능 점검의 목표인데, 예. 그래서 ESG랑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건축물 효율 등급제, 건축물 에너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 6월 1일부터 이제 새로운 건물들,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리노베이션 하는 건물들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 제로 에너지 건축물 뭐라 그랬죠? 이제 그거라 그랬죠. 예. 신재생 에너지로 돌아가는 그런 건물을 제로 에너지 건물이라고 그랬죠. 예.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이 제로 에너지 건물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볼 건데 하고 제가 또 헤매기 때문에 일부러 공유를 다시 중지하고 제로 에너지 건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로 에너지 건물이 어떤 건가 하는 거를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예. 탄소 중립 시대의 도래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이슈인데요. 우리나라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2017년에 시작하여 2021년 기준 약 1,100건 이상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인증될 정도로 탄소 중립 시대에 점점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제로 에너지 건축에 대해 알아볼까요? 에너지 낭비 없는 활기찬 제로 에너지 월드 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제로 에너지 월드에서는 제로 에너지 건축으로 만들어진 대표 건물 3종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로 에너지 건축 하우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언뜻 보았을 때는 일반 주택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먼저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태양광을 설치해 줍니다. 두 번째, 3중 창과 단열재로 시공하여 집안의 열과 냉방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마지막, 핵심 기술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에너지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관리해줍니다. 제로 에너지 하우스가 완성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보내면서도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의 요람. 학교를 어떻게 제로 에너지 건축으로 꾸미면 좋은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옥상에 식물을 심는 옥상 녹화를 진행합니다. 지붕에 하나의 병원을 만들어줌으로써 건물을 시원한 환경으로 유지하죠. 그리고 건물 외피 마감 재료 안에 태양광 모듈을 적용하여 건물 일체형 발전 시스템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폐열 회수 환기 장치를 통해 외부의 차가운 공기와 실내의 더운 공기를 열 교환시켜줌으로써 난방 에너지를 절감합니다. 다양한 첨단 설비들이 설치된 제로 에너지 스쿨에서 학생들은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탄소 중립을 생활화하고 있네요. 마지막, 일상에서 만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도서관을 한번 꾸며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자연 채광. 도서관은 아무래도 조명 사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때 천장이나 아트리움을 활용하여 실내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해줍니다. 자연스러운 채광을 통해 조명 사용을 줄여주죠. 더 나아가서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공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토양의 온도열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지열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창문과 벽체 틈새로 이동하는 열을 최소화시키는 고기밀 요소들을 사용해줍니다. 고기밀 시공을 하게 되면 틈새로 빠져나가는 열을 차단해주고 실내 온도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난방비 절감뿐만 아니라 습기로 인한 곰팡이까지 막아주죠. 오늘은 제로 에너지 하우스부터 제로 에너지 스쿨, 제로 에너지 도서관까지 순차적으로 꾸며보았는데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경찰서, 아파트, 건물 사무실 등 많은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월드, 실제로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리고 대한민국이 제로 에너지 월드인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미래 건축인 제로 에너지 건축으로 온실가스 배출은 줄이고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 아래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하게 웃는 그날을 만들어 나갑니다. 예. 자, 여러분, 건물은 저희가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거나, 그죠? 우리가 시간을 대부분 보내는 공간이 건물이잖아요. 근데 이 건물에 제로 에너지라는 개념이 새로 생기는 건물 또는 리노베이션을 하는 건물들은 다 제로 에너지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이 영상에서 보시면은 제로 에너지 건물의 큰 축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 재생 에너지로 이제 에너지를 갖는다. 재생 에너지로.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대부분 태양광이겠죠. 그죠? 재생 에너지로 에너지를 갖는다. 두 번째, 각종 소재가
굉장히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소재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리라든지 또 제가 요번에 그 또 알게 된 스타트업 중에 스마트 윈도우 하는 업체가 있어요. 스마트 윈도우. 그게 뭐냐면은 전기가 들어가면은요 마치 커튼처럼 탁 이렇게 그게 유리 전체가 이렇게 이제 블라인드처럼 이렇게 불투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가 빠지면은 다시 이제 투명하게 되는 거죠. 저는 뭐 잘 몰라가지고 그 저게 뭐야 뭐 괜찮아 했는데 주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고급 호텔이나 고급 주택에 저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차라리 커튼 같은 것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저게 오히려 경제적이고 에너지 세이빙이다. 근데 그 회사 대표가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이런 스마트 윈도우 중에서도 ESG 회사로 자리매김. 그 무슨 말이냐. 지금은 전기가 불투명해지는데 그러면 불투명하게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쓰는 그런 또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안 들어가면은 불투명하고 전기가 들어가면은 투명해지는. 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테슬라 차 있잖아요. 테슬라 차. 거기 보면은 이게 이제 창이 그 위에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통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엄청 뜨거워진대요. 그래서 폭발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만약에 주차해 있을 때 차가 정지해 있을 때 불투명해진다면은 그 유리가 덜 더워지겠죠. 그죠? 그게 이제 친환경이라 이거지. 불투명해졌을 때 이렇게 아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불투명해지는 그런 기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는 친환경 ESG 건축 자재 회사로 포지셔닝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재죠. 새로운 소재 또는 새로운 뭐 시공 뭐 이런 거. 그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뭐였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로 에너지 절감 인공지능의 에너지 절감 장치, 관리 장치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어쩌라고 나랑 우리가요 건물은 우리가 살고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요가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산업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애들을 안 놓으니까 새로운 어떤 그 건물에 대한 수요도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방은 미분양이 되잖아요. 서울만 뭐 아파트가 비싸고 지방은 왜 수요가 그만 점점 떨어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친환경 제로 에너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소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을 때는 돈이 많이 들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에너지를 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득이다. 이런 얘기예요. 국가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탄소 절감을 하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시범 사업이라든지 제로 에너지 이런 여러분들 한번 이제 지금부터는 그런 단어들이 들리면은 한번 이제 주의 깊게 보세요. 주의 깊게 보시고 아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국가가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에너지 건물에 대해서 그리고 첫 번째는 우리가 기계 설비 성능 점검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정책적인 변화인데요. 제가 다 못 찾았어요. 자, 그래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어떤 기회 요인이 되냐? 모든 공공기관, 학교, 지자체 건물들은 의무적으로 앞으로 에너지 절감 및 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될 거다. 공공 건물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AI 기반의 자동 기반 사용 예청, 자동 배열 시스템 이런 거 따라가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탄소 절감 실천 활동 한다 그러잖아요.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HVAC 이게 냉난방이거든요. 냉난방 관리인데 AI 분석 및 자동화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너지 사용량을 자동적으로 분석해서 좀 더 에너지를 줄여서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 전력 시장을 통해서 남는 에너지는 팔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탄소 감축 실적 기반의 탄소 배출권이 수익화되는 구조가 될 거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 빌리 달성이 되고 에너지 절감이 되고 탄소 감축을 만약에 계량화할 수 있다면은 자발적 탄소 배출권도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우리 학교에서 강의하시는 우리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 학교나 공공건물 대상의 시범 사업에서 이런 실천 교육을 통해서 그 탄소 배출권 확보하고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통합형 ESG 교육 서비스 모델이 가능하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바로 이러한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 절감에 대한 국가적인 지금 흐름이 결국은 우리가 ESG 교육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ESG 교육과 탄소 절감 실천 활동이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새로운 법규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여기 제가 멋진 얘기를 하나 써놨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이 세상의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ESG 교육을 통해서 지적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